네, 여러분은 현재 글로벌 증시 투나잇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조금 전 개장한 미국 증시 하루 쉬어가고 나서 힘이 떨어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나스닥이 1% 넘게 내리고 있고 3대 지수 모두 하락세 보이고 있는데요. 자, 미국 현지에서 글로벌 시장 이슈들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욕 증시 경제 전문 유튜버 유사남님 연결합니다. 유사남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도 지금 중요한 지표 발표를 앞두고 있는데 오늘 확인해야 할 스케줄 먼저 짚어주시죠.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 주 한 주 여러모로 실업 관련된 지표, 노동 관련된 지표가 지속적으로 나오게 되는데요. 오늘부터 시작입니다. 오늘 ISM 제조업 고용지수와 물가지수, 구매자 지수가 나오게 되게 되고요. 그러고 나서 제조업 구매관리자 지수까지 나오게 되게 되는데 약 15분 안에 이 모든 지표들이 발표가 될 예정이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꼭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러고 나서 11시에 미국 시간 기준으로는 GDP 나오는 지수가 발표가 되게 됩니다. 아무래도 이렇게 보게 될 때 제조업 지수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안 나올 것 같다는 예상치가 현재 가장 많이 애널리스트사에서 얘기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네, 잠시 후입니다. 우리 시각으로는 11시에 이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요. 이 점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테슬라 소식으로 가보겠습니다. 중국에서 8월 판매가 올해 최고치를 기록했다는 소식이 있는데 아무래도 오늘 주가 상승 흐름이 이 때문일까요? 네, 맞습니다. 사실 테슬라 같은 경우는 호재가 좀 있습니다. 테슬라의 8월 중국 내 전기차 판매량이 올해 들어서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한 것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또한 이것뿐만이 아니라 2025년 말부터는 테슬라의 최고 베스트셀러 모델 Y 자동차의 6인승 버전을 생산할 계획으로 알려져 있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현지 시간 기준 로이터 3일 로이터 기준으로 오늘 나온 기사를 보시게 되면은 테슬라가 현재 중국 내에서 소규모 도시의 판매가 증가하게 되면서 8월 중에 6만 3천 대 이상의 전기차를 판매했다는 소식이 전달이 됐습니다. 아무래도 테슬라는 8월에 수출을 포함할 경우 전년 대비 3% 증가한 8만 6,697대를 판매했다라고 얘기가 나왔고요. 이는 7월보다 37%가량 증가한 수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수용으로만 봤을 때는 작년 8월 판매보다는 다소 줄었을 것으로 추산이 된다라고 소식이 전달이 됐습니다. 아무래도 이런 부분들은 중국 규제기관으로부터 차량 데이터 수집이 승인받으면서 이전에 출입이 금지된 일부 정부 시설에 출입할 수 있게 된다는 점, 아마 이런 부분들이 긍정적으로 될 것 같고요. 또한 이것뿐만이 아니라 3선 도시로 불리는 지방소 도시 판매가 전년 대비 78%가량 증가했고 항저우, 난징 등 2선 도시에서는 47% 증가한 게 긍정적인 요소로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소식이 더 있는데요. 중국 EV 제조업체 최대 업체의 BYD 같은 경우는 8월 판매량이 전년 대비 35%가량 증가했고요. 림보토스와 리오토 또한 매출이 전년 대비 증가했다라고 보도를 하게 됐습니다. 또한 테슬라 같은 경우는 몇 가지 악재가 정확히 말하면 오너 리스크가 몇 개가 존재하는 상황입니다. 이제 오늘 발표된 뉴스에 의하면 브라질 쪽에서 안 그래도 트위터 관련돼서 현재 설왕설래가 있는 상황에서 이번에는 스타링크까지 중지할 수 있다는 뉴스가 나오고 있는데요. 정확히 얘기하면은 일론 머스크가 현재 브라질 쪽의 대법원과 현재 다툼이 일어나고 있고 현재 브라질의 대법원에서는 가짜 뉴스를 판매하고 있는 혹은 게시하고 있는 계정들을 정지해달라고 일론 머스크에 요청을 했는데 일론 머스크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그렇지 못하겠다라고 반격을 했고 그에 따라서 현재 벌금을 요청한 상황인데 일론 머스크는 벌금을 내지 않겠다라고 하는 바람에 이 트위터에 대한 접근 자체를 현재 금지한 상황인데요. 여기에 대해서 현재 브라질 내에서 22만 5천 명의 현재 판매자를 기록하고 있는 스타링크 같은 경우는 현재 우리는 트위터에 대한 접근을 허가하겠다, 중지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하는 발표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대응을 하기 위해서 스타링크 자체를 현재 브라질에서 중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고 현재 대법원 내에서 만장일치로 통과가 됐다는 소식이 전달이 되기도 했습니다. 네, 테슬라로서는 호재도 있었지만 그래도 이 오너 리스크에 대한 내용까지 짚어주셨는데요. 오늘 테슬라가 개장과 동시에는 2%대 강세로 출발했지만 현재는 약세로 전환을 한 모습입니다. 214달러 선을 기록하고 있네요. 이 점도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또 미국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트럼프에 이어서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도 미국의 대표 철강 회사죠. US 스틸, 일본 매각에 반대한다 이런 의견을 내놨다고요. 네, 맞습니다. 철강 도시로 유명한 펜실베니아주 피츠버그에서 해리스 부통령이 레이버데이 기간 동안 연설을 하기도 했었는데 여기에서 US 스틸은 미국인이 소유하고 운영하는 기업으로 남아있어야 한다고 밝혀지면서 여러모로 US 스틸의 앞날에 어두운 그림자가 깃쳐지고 있습니다. 사실 이전에 앞서서 조 바이든 대통령이나 아니면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도 US 스틸에 대해서는 좀 더 애정을 갖고
미국의 기업으로 남아야 된다는 얘기를 지속적으로 얘기를 하긴 했었는데 이런 부분들은 아직까지 USDL이 지금 현재 미국 정부나 여러 기관들의 승인을 못 받은 상황에서 현재 인수에 방해가 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악재로 작용할 예상이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 미국 철강 산업 보호에 관련해서 바이든 대통령이 얘기를 하기를 일본 제철이 USD를 인수할 경우 미국의 철강 노동자들의 피해를 입을 것이라고 얘기를 했었고 여기에 카말라 해리스도 동의하는 입장을 보이고 트럼프마저도 사실 여기에 동의하는 입장을 보이자 전체적으로 USDL의 인수에 대해서 좀 USDL이 일본 제철이 인수라는 방향에 대해서 좀 난항을 겪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USDL은 성명을 내긴 냈는데 직원, 주주, 지역사회 및 고객을 위한 최선의 거래인 신일본 제철과의 거래에 전념하겠다라고 매각 의사를 여전히 밝히는 부분들이 나왔다라고 소식이 전달이 되기도 했습니다. 네, 사실 일본까지도 결국은 미국 노동자를 위한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해당 사안이 좀 어떻게 좁혀질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폭스바겐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몸집을 좀 줄이는 것 같은데 독일의 공장의 폐쇄를 추진한다고요? 맞습니다. 폭스바겐 같은 경우는 지난 5년간 주가가 3분의 1가량 하락을 했고 주요 유럽 자동차 제조업체 중 최악의 실적을 기록을 했었는데요. 이런 부분들을 해결을 하기 위해서 현재 구조조정만으로는 부족하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공장 중 최소 2곳을 폐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라고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는 87년 역사상 처음으로 독일행 공장 폐쇄를 추진하기로 결정한 것이고요. 아무래도 이런 일은 전기차 수요 부진과 중국 업체의 저가 공세로 인해서 경영난이 주요 원인이다라는 소식을 발표를 하게 됐습니다. 공장 폐쇄와 구조조정으로 약 2만 개의 일자리가 사라질 가능성이 있고 이런 부분들은 독일 내에서 금속산업 노조와 노사협의회가 반대를 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달이 되긴 했지만 아무래도 이런 부분들은 독일 경제부 사이에서 전체적으로 침체의 징조가 아닌가라는 얘기가 언급이 되기도 했다 보니까 아무래도 독일 내 경제 상황에 조금 주목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는 생각이 좀 들었던 것 같습니다. 네, 폭스바겐 개별 이슈로도 살펴봐야 하고 그리고 독일 경제에 대한 내용으로서도 저희가 이 내용을 계속해서 지켜봐야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미국 현지에서 뉴욕 증시 경제 전문 유튜버 유사남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